뒤에 촛불 보이죠? 네. 예, 좀 제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촛불을 냈는데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어머, 오. 생신 축하드립니다, 가족들하고 좀 밥을 대표님. 먹으려고 했는데, 밥도 못 먹게 스미른 축하드립니다. 크라운께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해달라고 해서 축하드립니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일 잔치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뵐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인데요. 익산 집인데,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여러 가지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어떤 그 아름다운 눈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네. 네. 예, 식사하면 안 되는데, 좋은데. 좋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영상 틀어준 거 보면서 괜히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당황했긴 했고, 참, 또 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그리고 반갑고 기쁩니다. 지금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우리 차말철 총장님도 계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줌이지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차말철 총장님 반갑습니다. 강령하시지요? 예, 자주 뵈야 되는데 뵙지 못하고 전화도 못 드리고 하셔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있는 걸로 하고 서로 안부 전하는 걸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찬, 그리고 또 내년을 또 어떻게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우리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해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어서, 저번에도 좀 편안하게 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저번에 혹시 제가 뭔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든 게 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은 소리를 혹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에 한 거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똑똑하긴 한데, 뭐, 그 얘기 아니고 기억 안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오셨고,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라고 느껴지는 게 아마 이구동성적인 서로 이신점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1년도, 2020년도가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년도가 오고, 그리고 또 20년도 코로나 온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뭐 우왕좌왕 할 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적응될 만 했더니 벌써 또 1년이 또 지나가가지고 코로나 시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2년이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 회장님은 다사다락이라고 하시던데,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좋아진 것은 매출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해외나 국내 매출들이 성장하고 있고, 애터미의 어떤 기반적인, 그다음에 우리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콘텐츠라든지 기타 회사에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업자님들께서도 각각의 어떤 성장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좀 답습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고, 그 길을 저희는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 주만에 계신 분들이 평생 같이 가고 함께 가야 될, 그리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 동지들이다.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단단한 결속력을 갖고 있고 그보다 더 가일수해서 우리는 전쟁 전후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의
모임방이라든지 우리끼리의 모임을 우리의 조직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굉장히 시선들이라든지 우리를 좀 바라보는 공격적인 것들, 경쟁 상대죠.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약육강식의 굉장히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서로 동지가 아닌가 싶어요. 꼭 총칼을 들이댄 전쟁이 일어나야만이 전쟁이 아니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싸우는 것도 전쟁이라고 봐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더 심각한 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난을 대물림해줘야 되는 정말로 싫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전우회를 발휘해서 오늘 이 1시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저번에도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좀 전쟁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급작스러운 전쟁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 다가왔던 것들이에요. 벌써 몇 년 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아니면 또 때로는 외면했었지만 그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들이 항상 우리 주변, 내 주변에 있었던 거고 그걸 우리들이 이제야 다시 몸으로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겪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맞서서 싸우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뭐 최소 10년에서 작게는 몇 개월 정도 하신 분들이시겠죠. 가장 지금 연말에 이 애선미에서 판매사가 유지가 된다거나 신규로 입성하시고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직급 명목 직급에 상관없이 프로모션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더 주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이제 프로모션이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회사에서는 언제라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아니면 프로모션으로 뭔가를 주려고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우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프로모션, 언제 또 다가올지 미래에 대한 어떤 큰, 먹거리들이 왔을 때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 판매사를 가는 게 이 사업의 기본적인 가장 바닥이고 그 바닥에서 그것만 달성된다면 90% 이상이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오토 판매사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오토 판매사만 가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뭐 그 뒤에는 뭐 대충 뭐 하다 보면 가는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준비된 그 계획 안에서 행동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요즘 우리들이 항상 말했던 목표 설정, 그리고 또 더 큰 의미로는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고 인생 시나리오를 이번 석세스 때도 회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려서 그 모습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피부 세포 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다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강의를 요즘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기한을 정해놓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목표를 좀 잡아 보셨는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좀 이렇게 격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듣고 나서 과연 여러분들이 얼만큼 좀 그걸 실천에 옮기셨는지 그리고 실천에 옮겨보려고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고 여기 들어온 숫자들을 보면 74명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썩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럼 별로 뭐 특별한 게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 얘기 또 해야 된다는 건데, 나 참 이러면 이 바이블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이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들이고, 그리고 리더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신 분의 사업자들이시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얼만큼 아실까라고 말씀을 되물어 봐요. 우리 다단계인데, 다단계 회사인데, 다단계 회사에서 주겠다는 수익 구조라는 게 있어요. 수익 구조. 후원서당도 있고, 지급수당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조. 30대 30에서 15점 줘가지고 엔가이에서 뭐 6만 얼마 나오는 거 뭐 150대 150 맞아가지고 600대 뭐 아니면 해서 2000대 5000대 맞아가지고 300점 맞아가지고 얼마 나오는 그거 말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잘 알고 계실까? 저는 궁금해요, 반대로. 애터미 사업자가 지금 현재 회원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나 될까요? 0.1%예요, 0.1%.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500만 정도가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석세스를 할 때, 온 인원들이 채 10,000명 조금 넘어요. 12,000, 3,000명 됐었죠. 최대로 왔을 때가 13,000, 4,000명 정도 됐었나요? 그러면 석세스 아카데미에는 이제 막 온 사람도 있고 최고의 직급자도 있어요.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그 자리는 사업자만 온 게 아니고 이제 알아보려고 한 사람도 왔다는 얘기죠. 그럼 진짜 사업자만 뺀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왔을까? 0.1%는 우리 사회자님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인데 0.1%는 몇 명? 말씀을 한 번만 몇 명이나 될까요? 자, 10% 500만 명 국내 회원이에요. 국내 회원이 5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면 10%면 50만 명이죠. 그죠? 1%면 5만 명. 그죠? 0.1%는 0.1%는 5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오토 판매사부터 돼가지고 최고 직급자까지 따져보면 대략 그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애터미 안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보태더라도 0.1%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99.9%는 뭐예요? 소비자이면서 그냥 회원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업자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0.1%에 나는 들어가서 나는 0.1%라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99.9%를 내 산하로 데려올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고민해야 되고 그거를 풀어내는 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걸로 말씀드리지 않았었고, 저는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과연 쓰고 있느냐라는 화두를 던져본 거예요. 나는 사업이라고 애터미를 하시는데, 사업을 할 때 과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겪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덤비느냐.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그냥 누가 옆에서 한번 하라고 하니까 재미삼아 했을까. 최소 몇천에서 몇억,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그 자영업을 하시는데 어떤 자기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종업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시기를 거쳐 가지고 몇 년 어느 정도 해서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일련의 쭉 세세한 어떤 계획들을 짜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우리 애터미 일을 하시는 우리 사업자님들은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셨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사, 팀장, 국장 다 좋아요. 본부장도 좋고 로얄도 좋고 뭣도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는 과연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인지 사업을 설명하는 사람인지
우리 사업자들은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도 강의장에서 사업 설명을 하셨어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수익 구조를 말씀드렸죠. 자연 발생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제품을 사서 쓰고 먹고 바를 수 있는 그 스스로 스스로 구매하고 먹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포인트에 의한 수익은 그냥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밑에 들어가서 판매해가면서 스스로의 포인트를 맞춰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 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여건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안 만들어져요.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소비자 구축 안에서 사업자를 어떻게 끌어내서 내가 그 사업자를 동참시킬 건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그냥 제품 하나 전달하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닌데 그 기본적인 것들은 하는데 과연 어떤 데에 내가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업자인가요? 소비자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소비자예요? 아, 소리가 안 들려서 다 소비자라고 하는 것 같아. 사업자인데 사업자는 도대체 사업 설명을 얼만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사업 설명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은 200만 원짜리 사업 설명을 하고 계신가? 500만 원짜리를 하고 계신가? 1000만 원짜리를 하고 계시는가? 1억짜리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월페이 1억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종 목표가 금전적으로 따지면 임페리얼 가면 1억씩 벌어요.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월 1억을 벌으면 연으로 따지면 12억 연봉자예요. 12억 연봉자. 지금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1년으로 따져보면 12억이고 애터미 회사가 100년 간다고 했으니까 100년으로 따져보면 1200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사는 이 익산이라는 도시에서는요, 1200억이면, 3억짜리 아파트, 3억 5천이면 30평 정도 사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그쪽 동네하고 달라요. 되게 싸요, 여기는. 새 아파트가 그래, 새 아파트가. 아니, 참 싸요, 어쨌든. 여기 일로 이사 오세요. 예. 이쪽 도시에서는 약 한 3억 5천 정도 되면 아파트 하나를 사요. 그러면 1200억이라는 수익을 발생되는 나라는 사람이 약 한 400세대 정도 넘는, 그죠? 그 단지를 제가 하나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좀 감이 들어오세요? 1200억이라는 돈은 그 정도 크기의 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단지 400세대가 살 수 있는 30평짜리 400세대가 살 수 있는 단지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데 400세대 만들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대충 종이로 짓겠다는 거예요. 막 모래 대충 퍼다 날르면 막 지워져요. 기초는 어느 땅에다가 기초는 땅 지하는 어떻게 파고 지상은 몇 층으로 올려서 어떤 식의 모양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작성했으면 좋겠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영업 비밀이긴 한데 알려줘. 내 생일인데 이거 들어오는 것도 없고 참 온 게 없어.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이더구 임페리얼이 그러더만 스폰서한테 뭐 어떻게 하라겠지 뭐 물질은 뭐가 있고 무엇은 또 뭐가 있다고 하던데 참 내 입으로 말은 못하겠고 아유 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죠. 뭐가 와야 마음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 어떡하라고. 영업 비밀 알려달라면서 뭘 줘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치사하게. 나 진짜. 감사합니다. 뭐 마음만 준다고? 제일 나빠, 마음만 주는 게. 너무 멀어요, 익산. 너무 멀어요? 택배도 있는데 뭐, 에휴, 참네. 택배도 있고 요새는 폰으로 뭣도 보내던데. 제가 너무 밝히나요?
아유, 계좌번호 보내세요. 스폰서님 계좌번호. 여기 촛불 뭐 있죠? 촛불. 1년에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 나 오늘 생일이라니까. 이런 생일이야. 아, 나 진짜. 이런 계좌번호 말 안 하려고 보내세요. 그러는데. 아자콘 아유, 참네, 진짜. 선물하겠습니다. 이런 말 계좌번호 하면서도 보내세요. 더워요. 아유, 참. 이해해 주세요. 여기 외국에 계신 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 속없다고 하시고 괜찮아요. 에휴. 예, 더우니까 이거 한 먹어야. 아, 참 좋아요. 저 혼자 떠드니까 듣든지 말든지 저 혼자 떠드니까 좋은 것 같아. 이거 나 유튜브로 나서야 되려나 봐. 뭐 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좀 농담이었고요. 저 조금 이따 제가 제 전화번호 여기 바닥에 깔을게요. 자막으로. 아니 아까 문자로 누가 뭐 보낸대. 그래서 내가 또 마음이 변했어요. 그때 써야 될까봐. 아, 농담이고요. 이제 제가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제 그 다음 문제지만, 다른데 입소문을 내지 말아주세요. 뭐, 저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도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방법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속 얘기 다 해도 되는 사람들인가? 막, 누가 막, 직급 갈 때 막 어떻게 간다 그런 얘기 다 해도 돼요? 여기 전부 다 다이아몬드 이상입니다. 스폰서님. 그래요? 네, 아니, 다이아몬드 이상도 이상입니다. 그래요? 다이아몬드 이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냥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파트너라 잘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막, 500만 누가 주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 다 아시죠? 이제 해도 돼, 진짜? 아니야, 불안해. 내가 뭐 말을 하기가, 전달하면 이거 엉뚱하게 오해로 넘어가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살짝 여과를 좀 시키면서 제가 할게요. 제가 아까 사업 설명회 얘기를 했는데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자.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파악을 하시면서 적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사업 계획서를 써보자. 먼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우리는 사업의 규모는 직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10평에다 하겠다. 김밥집을 조그맣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50평에다 하겠다. 어떤 사람은 200평에다 하겠다. 어떤 사람은 500평에다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500평에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게 달라지겠고, 그 다음에 김밥집 10평이나, 물론 김밥집이 500평짜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그마한 김밥집에서 10평 이상 정도 되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팀장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팀장님들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팀장은. 예, 팀장은요, 국장을 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팀장은 뭐해요? 그러면 뭐 단순 명료하게 국장 가야지. 팀장만 있을 거야? 뭐 어떡하라고? 뭐 팀장 가면 돈 벌어요? 팀장만 있으면 돈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잖아요. 국장을 가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팀장님들은 죽기 살기로 국장 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스폰서들한테 스폰서 바지를 잡든 뭐 뒷다리를 잡든 뭐를 잡든 간에 나 국장 좀 보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야 돼요. 스폰서가 이번에 국장 한번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가볼까요? 이런 게 아니고 파트너가 먼저, 내가 먼저, 여기 팀장님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들이 먼저 스폰서님 저 팀장인데 나 이거 안 되겠어요. 올해 지나서 내년 22년도에 회장님도 사자성어로 일신 우일신 한다는데 나도 변해야 되니까 내년부로 내가 국장 갈래요라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봐요. 그러면 스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씨구나 좋다 해요? 아니야. 얼씨구나 좋다 하면 안 돼. 얼씨구나 좋다 하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간다고 하니까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그냥 알아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여기다 동글뱅이 하나 저기다 동글뱅이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래서 가서 뭐 어쩔 건데? 그때 한번 딱 치고 뭐 잔치 한번 버리고 또 땡치고 몇 개월 또 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려면 하겠다는 사람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좋아, 같이 가보자 하는 스폰서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직급 하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판매사 되시고 하신 분들이 예, 팀장 이상 되시는 분들도 판매사 유지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판매사가 유지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고민을 해보자.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얘기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나는 어떤 규모로 먼저 시작을 할 것인가. 규모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규모 규모. 일단 적어요. 바닥에다 규모. 자, 우리는 사업의 규모는 우리 직급에 있어요. 그쵸? 다른 데들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무슨 실 뭐를 하겠다고 했지만 김밥집도 하고 무슨 집도 하고 무슨 집도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직급 체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타 마스터,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이 있어요. 물론 로얄 가고 싶고 크라운 가고 싶죠. 그쵸? 저도 가고 싶어. 아 진짜 내 소실적 파트너 없나? 확 그냥 뭐라고 하고 싶네 진짜. 욕하지 마세요. 이거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제 파트너를 소실적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어쨌든 가고 싶은데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죠. 우리 규모 이 회사의 시스템상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샤론 노즈 마스터. 그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건 샤론 노즈 마스터.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이제 기회를 놓쳤어. 한 번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왜냐면 단계를 밟아버렸어. 그쵸? 판매사하고 팀장까지 왔고, 그 다음에 국장 가. 그럼 국장님들은 또 유지해야 되고, 본부장 가야 돼. 그러니까, 세일즈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기초사업자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팀장님들은 앞으로 리더이시고 그러려고 지금 한 단계 정말 깊숙이 사업자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업 규모를 먼저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샤론 노즈 마스터는 일단 1년 안에 무조건 간다 라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사업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1년 안에 무조건 간다.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쵸?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1년에 나는 간다라는 계획을 먼저 잡으셔야 되겠다. 그리고 1년 안에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자, 규모를 정했으면 이제 세일즈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샤론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한 번에 내가 갈 수도 있고 뭐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뭐 단계를 밟아도 되는 거니까. 자, 규모는 일단 정했어요. 자, 그러면 규모를 정했다면 내가 김밥 장사를 하고 뭣도 해요. 그러면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럼 팀원을 정해야 돼. 그렇죠? 팀원. 팀원은 내가 어느 규모를 잡느냐에 따라서 팀원도 바뀌어지겠죠. 구성원이.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세일즈는 몇 명이나 팀원이 있어야 될까요? 세일즈는. 혹자는 한 명만 있어도 된대.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아시죠?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왕창, 저기다 왕창.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죠? 수치적으로 보면. 예.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 호랑이가 담배 끊었네. 지금은 끊었는데. 예. 어쨌든,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2명 있어요. 좋아. 다이아몬드는 몇 명이 필요할까? 판매사는 뭐 한 명씩 있었으니까 다이아몬드는 조금 더 몇 배수 있었으니까 한 10명 정도 있어야 될까요? 다이아몬드는? 몰라,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모르겠어. 그래. 그 다음에 샤론 노즈 마스터. 샤론 노즈 마스터는 한 3, 40명씩 있어야 되나?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직급 구조를 보게 되면 딱 필요한 것은 4명이에요. 그쵸? 4명이에요. 판매사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팀장부터는 반드시 2명씩이 필요해서 4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 4명이 결국에는 임페리얼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후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팀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 4명이 필요하다. 최소 4명이다. 자, 이 팀원은 어디에 나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보상에도 나와 있을 거고, 그죠? 계보도상에 있을 거고, 그리고 계보상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명단에 다 있는 거예요. 명단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들에 다 있다. 세 번째, 팀원이 구성됐다면 가게도 어떤 규모를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팀원들도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서빙도 어떻게 해야 되고 김밥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우리 박숙희 로얄께서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로얄이라 다르죠. 저랑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저의 머리 위에 있으시긴 한데 똑같으신 것 같아요.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죠? 그죠?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운영 비용이 들어가. 여러분들은 운영비를 좀 다 지출하고 계세요. 왔다 갔다 해서 차비 쓰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비타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뭣도 주고, 뭣도 주고 하는,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뭣도 하고 밥도 먹어야지, 뭐,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아깝더라 그거예요. 그 비용이. 나가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쉬쉬하고 있지 않느냐. 사업자 만나러 다니고 뭐하고,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 만나러 다니고, 뭐 서울은 뭐 특히나 한번 가면 집 나가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려면 밤 돼야 들어가잖아. 좀 또 나와서 거리 돌아다니기 바쁘니까. 그리고 바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바쁜 것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바쁜 것 같아. 그쵸? 만나는 사람 몇 사람 없는데 이동 많이 하면 그런 것들. 익사는 바쁘다고도 말을 못해. 몇 사람 만나도 몇 시간이 안 지나가. 가까워가지고 끝에서 끝에 가면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도 다 만나. 안 좋아. 아무튼 좀 거리가 넓은 데로 가야 되려나 봐. 막 강의를 몇趟씩 뛴다니까요. 힘들어. 이게 안 좋아. 너무 가까워가지고. 코로나가 아니올 때는 좀 멀리 한 번 가고 끝났는데, 이게 안 좋아요. 아무튼. 빨리 풀려야 되는데. 어쨌든, 예, 경비가 들어가요. 경비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30분 지났네. 어떻게 해. 예, 운영비가 들어가, 운영비가요. 그렇게 많은 돈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찔끔찔끔 해가지고 꽤 큰 돈들이 없어져요, 해마다. 올 한 해 이렇게 딱 되짚어보면 여러분들 벌기도 많이 벌이신 분도 계시지만 나가기도 많이 나갔어. 자,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응집해서 집중해서 써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본 거예요. 제가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라면. 자, 여러분들이 규모를 저기서 세일즈라면 그러면, 자, 그런 비용들을 뭉쳐서 써봐야겠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베팅 하겠다고 또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또 꼭지 도네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어차피 나갈 비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 규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요. 자, 비용.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세일즈는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 누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 좀 얘기해 보면 안 될까? 올 한 해 자기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돈이 들어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자신에게 얘기해 볼 분. 뭐, 스폰서한테 돈 받아서 다 썼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어느 분이 한번 대답해 볼까?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를 못하면 국장님들이 할까? 제가 한번 1,000만 찍어봐야지.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어느 아니요, 팀장이야? 팀장님이셔? 네. 팀장님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참. 1년 계획을 짤 때. 1년 딱 해봤더니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가만히 따져보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어갔어. 자, 그럼 이제 우리 국장님 중에 한번 여기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조춘희 국장님. 생각해보면 얼마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 조춘희 국장님. 네. 저는 단기간 내에서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갔어요? 네, 단기간, 짧은 기간에 저는 12월 달부터 해서 5월 말에 국장을 갔어요. 그래서 훌륭한 저는 분이네. 네, 최소로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한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저분이 강의해야 되겠네. 내가 할 게 아니고. 저렇게 짧은 게 나하고 딱 구미가 맞네. 줘봐. 무슨 뭐 국장을 오래 갈 일이 아니야. 짧은 기간에 해야지. 오래 한다고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짧게 해야 복이 와. 잘못 찍었는데. 이분 아니고 다른 분 찍어야겠는데. 우리, 이름이 아름다우시네. 김미소 우리 국장님. 1년에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김미소 사전노조 마스터님. 네, 응.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써본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누구한테 얼마 주고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냥 경비로 쓴 거. 인비료 쓰는 거는 50만 원 정도? 1년에? 네, 1년에 50만 원 썼다고? 네. 그럼 일을 안 했구만. 어떻게 일을 했대? 누구한테 뭐 주는 거 아니고 경비로 쓰는 거. 경비로 쓰는 거. 네. 경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1년에 50만 원밖에 안 들어갔을까? 여기 배울 분이 많네. 부럽다. 50만 원. 스폰서님들한테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오늘 똥손이네, 똥손. 이게 찍지를 못하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된 겨? 이거 1년에 50만 원밖에 안 썼다는데? 조직이 살아남았을까? 걱정인데. 경비인데, 커피도 먹어야 되고, 애선미 커피 먹는다.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좋아요. 그러면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국장님 50만 원면 1년에 50만 원 경비 들어갔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요즘 1년에 그 코로나여가지고, 음. 그래서 줌으로 다 하시다 보니까. 네. 음. 그 전에는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요. 전에 많이 들어간 데는 얼마나 들어갔은 것 같아요? 1년에 음. 300, 400이요. 곤란하네. 어쨌든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강희자 국장님. 많이 해야 돼요? 예, 아니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쓴 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강희자 국장님은.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뭐 자세히 설명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음. 한 달로 따지자면은 한 5, 60만 원 정도. 뭐 커피값, 식사 대비 이런 걸 해서 볼 때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해봐야 한 600만 원 정도.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래요. 부럽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 박경옥 스타님. 여긴 또 얼마나 들어갔을까?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전 가계부라는 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네. 저는 여기에서 일단 들어오는 돈은 거의 다 썼다고. 네. 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야 돼요. 예. 여기서 원하는 답이 안 나와. 물론 이제 답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하 운영비라는 것을 보니까 운영비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굉장히 짧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폭이 넓은데 최소 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요. 연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 세일즈 정도의 규모만 하시더라도 연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 3천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국장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운영비로 최소 7, 8천은 들어가요. 벌어들이는 건 말고 쓰는 돈들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돈들이. 운영비로. 운영비라는 것이 있고, 자, 운영비라는 가게를 얻었을 때 가게서도 들어가는 거고요. 뭐 기타 등 전기세, 원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정도 규모가 세금 내야지 뭐 해야지 하면 그 정도 규모가 나가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운영비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과연 운영비를 내가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을 것이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5, 60만 원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만 합치더라도 1년 되면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600만 원 정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쓰실 텐데 운영비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최하 3천만 원, 2천, 3천 정도는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팀장님들 이상 국장님들을 보시면
쓰는 것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우습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쓰다 보면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뭐 하고 뭐 하더라도 그런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들어가든 저렇게 들어가든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다가 그거를 우리가 계획하에서 한번 써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정도 규모로 갈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 설명을 하실 건데, 사업 설명이 하실 때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걸 얘기를 해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도. 모시고 오실 때 저는 제품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업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비전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같이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제품을 써보고 좋습니다, 회사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일하십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얘기를 하는 거다. 사업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우리들이 사업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애둘러 가지고 애텀미하다라는 말로 얼버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애텀미하자 듣는 입장에서는 애텀미 뭘 하라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죠. 제품 써보라고. 제품이 너무 좋고 싸니까 써보세요. 물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고 싸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좋고 싸니까 써보면 알 거야. 네가 써보고 네 얼굴이 이뻐지고 하면 이게 정말 돈이 된다는 걸 알 거야. 맞는 말인데 듣는 입장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너무 막연해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한 것 같아요. 누가 중간에. 예, 맞다고요? 예, 맞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막연해요, 너무. 그러니까 그 막연한 것들을 내가 당당하게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사업을 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아까 제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계획서를 써야 된다고, 설계도를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설계도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사업 설명회 할 때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장을 갈 거다. 몇 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그런데 국장이라는 직급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서 그 구조상으로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런 수익이 발생해서 나에게 1,000만 원에 가까운 돈들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 자리에 그 사업을 하려고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너와 함께 나는 하고 싶고 내 계획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보고 같이 우리 사업을 해보자. 그 계획들을 내가 다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애터미, 우리 스폰서님 봐, 우리 저 리더들이나 보시면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예를 들어서 좀 그림자 같은, 사실은 저희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성공자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99.9%는 사업자다, 소비자다? 소비자잖아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쓰는 소비자. 그죠? 사업자들이 죽기 살기로 쓰지 소비자들이 죽기 살기로 쓰지는 않아요. 그죠? 그 왔다 갔다 하는 99.9%가 뭘 하고 있냐면 애터미 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99%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거쳐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금도 회원 가입되어 있고 회원으로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사업 설명을 어디까지 해봤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돈이 되네 안 되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 모른다는 거죠. 애터미를 하지만 애터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극명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1%가 우리 사업자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5,000명 정도가 진짜 사업자예요. 그 외에는 다 소비자다. 근데 왜 우리 모두가 소비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그 소비자한테 당당하지 못하는가? 당당하려면 내 사업 규모, 내가 생각하는 내 철학이, 내 신념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확고부동해야 되는데, 그 확고부동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설계도예요. 사업 설계도. 나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계보도 다 있으실 거예요. 계보도상에 과연 몇 사람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가? 계보도상에.
개보도상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또 그 밑에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사업 설명회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하던 방식들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고 그런 설명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나부터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갖고 있고 어떻게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국장 가고 이렇게 하면 어디 가고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1년 안에 우리가 진짜 월천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는 있는가. 어떤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꽤 많은 분들이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걸 또 안 믿어. 1년 안에 리더스 들어가는 거를.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또 소실적 파트너들한테 그거를 열심히 강변하느라고 이야기하고 설파하느라고 저도 핏대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파트너 저기도 파트너인데 똑같아. 밑에서 보는 거. 밑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똑같더라고. 그들이 밖에서 우리 파트너님들께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확고한 것들이 너무 빈약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빈약해. 짜져 있지 않고 너무 얼기설기 너무 어설퍼. 그래서 그 어설픈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보들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죠. 여러분들 계보들을 보게 되면 내 조직이 탄탄한가 어설픈가를 보게 돼 있어요. 다시 추스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계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모두 그분들을 다시금 모아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계획된 것을 논의해서 스폰서와 상담한 다음에 실행해보자. 라는 그 실행 계획까지를 가지고 있고 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운영비까지 얘기했는데, 요즘 12월을 들어서 키트 상품 나왔죠. 네. 키트 상품 왜 사요? 속내를 얘기해볼까? 키트 상품 나왔으니까 아싸 판매사 가기 좋다. 얼마 좀 더 줄어들었다. 그죠? 또 아싸 또 후반기에 되니까 또 50만 원을 더 준다네. 아싸 지금 갑자기 대실적 매출 난리 났어 막. 몇 억씩이 더 떴어 지금. 또 안 하다가. 왜 그런지 50만 원 더 준다는 그 한마디. 그럼 이건 즉흥적인 걸까요? 아니면 계획된 걸까요? 즉흥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불을 보듯 뻔해. 물론 이걸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내 팀이 조금 더 내 파트너들이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액션들을 다 스폰서들이 해주실 거예요. 회사에서도 해줬고 스폰서도 해주겠지. 근데 과연 이게 오래 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요즘 겨울이니까 뭐 여기 대부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옛날에 저기 시골에 가면 곶감 빼먹는다고 하죠. 어디서 겨울에는 항상 이렇게 창고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먹잖아요. 겨울에 이제 농부 옮기고 그러니까. 표정들이 전혀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 같으네. 나만 그런가? 그래요. 시골을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 그런 곶감 빼먹듯이 그냥 이런 기회가 돼서 회사에서 프로모션 해주니까 아니면 키트 상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딱 가자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키트 상품이라고 하면 세트로 묶어진 거죠. 세트로 묶어진 거. 자,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 때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요. 소비자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발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비자 구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뭉텅이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씩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운영비를 말씀드린 건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살짝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제가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려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제품도 주고 뭣도 주고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들여서 과연 소비자를 몇 명이나 만들어 놨느냐 그거예요. 1년을 뒤돌아보면
뭔가는 한 것 같고, 뭔가는 들어가고, 뭔가도 남았는데, 회원들도 남고, 누구들도 남아 계신데, 계보들을 다시 딱 훑어봤더니, 별로 나아진 게 없어. 수익 구조상 스스로 제품을 구매해서 사서 쓸 수 있는 오토 소비자를 내가 과연 몇 명이나 만들어 놨는가를 계보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매출 현황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닥 늘지 않았단 말이야. 경비는 들어갔는데. 그럼 그동안 경비는 썼는데 그걸 못 만들었다는 것은 그 소비자들에게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진짜로 제품에 대해서 매료시키지를 못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 그 키트 상품을 이용해보자. 그 키트 상품을. 주더라도 명단에 의해서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명확하게 줄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소비자를 만들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몇 사람에게 임팩트 있게 강하게 다 줘버리자. 어차피 줄 거 시원하게 주자. 이래주나 저래주나 똑같으니까. 대신에 계보도에서 몇 명만 컨택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몇 명한테 그냥 줘버리자. 대신에 철저하게 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만들어줬죠. 판매사다면 5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했듯이, 그리고 키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게 해 주었듯이, 제가 오늘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전상철 로얄이라는데 되게 뭐 바라는 게 많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생일이라고 프로모션을 걸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제품을 몇 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2명 정도만 내가 이제 500만 명이 있는데 너하고 너 2명한테 내가 제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우리 전상석 스폰서한테 이모티콘 하나 보내야 돼. 뭐 그런 거. 예, 그래 농담이고요. 그 이벤트로 인해서 그것들을 받았는데 내가 두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근데 너하고 너,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너한테 내가 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 스폰서들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올 테니 네가 해야 될 조건이 있어. 네가 15일 만에 이걸 다 쓰는 거야. 그러면 너한테 줄 수 있어.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 하나 네 얼굴을 이뻐지기만 만든다면, 전 후기만 만들어준다면 너한테 이 제품을 다 준대. 공짜로. 그렇게 나가는 돈이나, 그죠? 1년 내속 나가는. 물론 그거 먹고 또 입 닦을 사람도 있어. 있어. 그런 사람 있더라고. 해봤어, 나도. 있더라니까. 냅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버려둬.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임팩트 있게 줘서 스스로 그 사람한테 줬을 때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걸 말하면 그 사람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또, 근데 내가 준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야. 설령 내가 주더라도 우리 심혜경 크라운 마스터께서 하야 같은 마음으로 제품 몇 개를 내려주신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만 쓴다면 해주신대. 그리고 우리 박숙희 로얄께서 이렇게 해주신대. 그 이벤트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장품이 세종 대왕상 받았다며. 회장님은 그러더만. 세종 대왕상 받았대요. 이번 이제 앞으로는 선전도 할 거고 홍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력 상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가지고 제품을 그 얼굴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50만 원 줘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발하는 화장품이면 15일 안에 그 사람 얼굴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으면 그걸 바꿀 수 있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사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둘만 해. 아니면 한 명이면 한 명, 둘이면 둘.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그 비용을 들여서 내가 하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들여서 내가 판매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몇 개가 필요할까? 16개가 필요해. 그죠? 자, 16개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계보도 계산 그려봐. 제일 밑에 16개가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좌측에 8개, 우측에 내려갔어. 돈은 얼마 들어가고 수당은 한 번 받는 사람, 2번 받는 사람, 4번 받는 사람 딱 머리에 떠올라 안 떠올라? 이거 안 떠올라면 사업자도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야 같은 내가 인정 많고 내가 진짜 돈은 없지만 돈 많은 내가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신소리 해야 돼, 당당해야 돼.
아쉬운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자. 이거 영업비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진짜 뭐 오는 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벌써 시간은 다 흘러가고. 그 사람들을 15일 만에 제품을 주어서 스스로 쓸 수 있게 만든다면 15일 되면 얼굴이 바뀔 것이고 15일이 되면 아무리 안 돼도 세럼과 에센스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의 얼굴을 바꿔줬다면 본인이 그거 구매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게 자가소비 아닐까? 내가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사라 하는 게 아니고 자가소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돈 들여서 소비자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투자해서. 그죠? 운영비 써가지고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를 발굴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들어갈 거라면 임팩트 있게 쓰자. 그거를 우리 팀장님들은 고민하시고 그 위에 스폰서들 국장님들도 더 고민하셔서 올 한 해를 그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사업 계획을 짜서 어떻게 풀어나가자라는 걸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들어갈 돈이에요. 그쵸? 이래나 저래나 들어가. 이래도 맨날 없어서 죽는다 했는데 지금도 살고 있잖아. 그죠? 저도 죽는다 했는데 지금도 살고 있어. 안 죽더라니까. 안 죽어.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 그 말이요. 그죠?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죽여요, 여러분. 데려가실 때 알아서 데려가셔, 그분께서. 그거는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면 돼. 그죠? 그게 하늘 일은 하늘에 맡기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다 알아서 나중에 하시겠지. 대신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좀 고민하셔가지고 짜셔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고수들이니까 착하면 척으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좀 짜셔서 실행 방법까지 다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고민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딱딱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하냐면 제일 위에 스폰서가 먼저 해.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그러면 계속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결국에는 가장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스폰서들이 이 중간에 딱 끊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케팅 구조는 줘야 살아요. 줘야 살아. 그죠? 주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주는 거 그렇게 좀 줘서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 힘과 계획을 가지고 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말은 다 했어요. 사실은 그거를 하고 싶어서 이게 썰을 했는데 알아들었으니까 천만 다행이고 못 알아들어서 못해. 뭐 이제 끝났어. 이제 뭐 알아서 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고 정말로 내년 22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며칠 남지 않았고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우리의 사자성어는 일신 우일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고여있는 물이 아닌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닌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파트너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파트너들을 좀 더 지름길로 안내할까. 그리고 어떻게 좀 편한 길은 없어요. 편한 길은. 편한 길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겪어 나갈 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다 겪어야 되겠지만 겪어 나갈 때 좀 더 뒤에서 좀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해주는 거니까 돈 금전적으로 얼마 보태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지는 않아요. 성공하는 방법과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분에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로 우리가 할 일이지 그런 조금의 잠깐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금전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로는 성공하지도 못하고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고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짜서 움직이는 그런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변해가는 거예요. 제자리에 멈춰 있지 마시고 그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게 일신우일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제 끝으로 회장님도 그러시고 컴패션 우리가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 다 전파하는 길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여기 계신 분들부터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부터 회장님이 복음 사경에 하시면 들어가셔서 좀 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죽으니까 맨날 이 얘기 하죠. 제가 또 끝날 때쯤 되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면 내가 지켜볼 거야. 결국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전파하셔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 복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하나님의 딱 계명은 딱 두 가지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니까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엔 사랑이에요. 모든 계명의 종결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서 같이 또 베풀어 나가자라는 게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해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